압도적으로 극적이고 우리 한국인들에겐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뒤처지거나 잡아먹힌다, 이런 묘한 긴장감을 심어줬습니다.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성공하고 만다, 이런 폭발적인 오기와 성취욕으로 치환하는 강력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런데도 한국 유일설이 왜 나올까요? 저는 경제 시그널 이국명입니다. 반은 사실이지만 반은 거짓입니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 수백 년간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참혹한 대기근까지 겪었던 뼈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외자 유치와 IT 산업 육성으로 현재는 1인당 GDP가 세계 최상위권인 북이 됐죠. 핀란드의 경우도 과거 스웨덴과 러시아의 지배를 차례로 받으면서 현재는 뛰어난 복지 시스템과 IT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북유럽의 대표적인 선진국이죠. 싱가포르 또한 영국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런데 참 재미난 일도 있었어요.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스스로 독립한 게 아니라 반강제로 니네 독립해, 이렇게 독립을 당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맨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천연자원 하나 없는 척박한 환경이었지만 아시아 최고의 금융 및 물류 허브로 현재는 훌쩍 성장했죠. 정밀공업과 금융업으로 전 세계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 중 하나인 스위스도 바다로 나갈 수 없는 척박한 산악 내륙국이거든요. 그 탓에 제국을 건설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유일설이 왜 나올까요? 한국 경제의 성장 스토리가 앞서 언급했던 다른 강소국들과 비교해도요, 압도적으로 극적이고 예외적인 규모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원조죠. UN 공식 통계상 국제사회의 식량 및 경제 원조를 받으면서 연명하던 최빈국에서 다른 나라를 돕는 원조 공여국, 이렇게 지위가 완전히 뒤바뀐 나라,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무이합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전 국토의 기반시설이 완전히 파괴된 6.25 전쟁까지 참상을 겪은 지 불과 반세기 만에 최첨단 기술국가로 도약한 속도 또한 세계 경제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죠. 요약하자면 식민 지배를 하지 않은 선진국이 전 세계에 한국 하나뿐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밑바닥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가장 단기간에 세계 GDP 10위권에 거대한 규모의 종합산업 국가로 도약한 나라라는 타이틀을 달기에는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수출 주도형 압축 성장, 뜨거운 교육열, 그리고 인적 자본, 끊임없는 R&D 혁신, 이런 비결, 이거는 다시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좀 다른 비결을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민족 매우 독특하게 여겨지거든요. 일부 학자들은 한국인은 고난을 즐길 줄 안다, 이렇게 칭찬도 하더라고요. 밑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한국인의 회복 탄력성은 세계적으로도 연구 대상이 될 정도입니다. 고대, 중세, 근대 역사는 빼고 현대 경제에서만 따져도 우리나라는 크게 3번의 뼈아픈 경제 위기를 겪었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1997년 IMF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한 번만 겪어도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위기를 3차례나 겪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기회로 삼았습니다. 단순히 버티는 것을 넘어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뒤바꾸는 강제 진화의 스위치를 켠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많은 연구자들은 한국인만의 특유의 K 회복 탄력성이 문화적, 역사적 유전자, 그러니까 DNA에 박혀있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 DNA 뭘까요? 크게 4가지로 요약되는데요. 첫 번째, 나보다 우리. 서구의 회복 탄력성은 주로 개인의 멘탈리티나 시스템의 복원력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한국, 결속력이 폭발하죠. 1997년 IMF 때 전 국민이 장롱 속 돌반지를 꺼내온 금모으기 운동, 거기다 2007년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때 무려 120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맨손으로 바위를 닦아낸 일화, 이게 대표적이죠. 나라가 망하면 나도 망한다, 이런 강렬한 운명 공동체 의식이 위기 상황에서는 엄청난 에너지를 결집시키는 가장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빨리빨리의 재발견. 과거에는 빨리빨리 문화가 악습이라며 사라져야 한다는 내용이 교과서에도 버젓이 실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평소에는 그저 성격 급한 문화로 보이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이것이 초고속 피벗 능력으로 빛을 발합니다. 코로나 초기 전 세계가 마스크와 진단키트 부족으로 우왕좌왕할 때 우리 기업들이 며칠 만에 공장을 뜯어 고쳐서 방역 물품을 쏟아낸 거 다들 기억하시죠? 한국인은 변화에 가장 먼저 올라타는 속도전의 달인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성적인 위기의식. 우리나라,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세계 최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게다가 위로는 북한과 대치 중인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죠. 역사적으로도 숱한 외침을 겪었다는 사실 다들 알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척박한 환경이다. 이런 평가마저 받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척박한 환경은 우리 한국인들에겐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뒤처지거나 잡아먹힌다. 이런 묘한 긴장감을 심어줬습니다. 이게 평소에도 쉼없이 혁신하게 만드는 채찍질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하늘 흥으로. 이렇게 승화하는 폭발적 에너지. BTS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진 우리 민요 아리랑, 한을 담고 있죠. 그런데 한국인의 특유 정서인 한, 단순히 슬퍼하고 좌절하는 감정이 결코 아닙니다. 억울함과 결핍을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성공하고 만다. 이런 폭발적인 오기와 성취욕으로 치환하는 강력한 에너지원입니다. 자원도 자본도 없던 시절 오직 교육과 노력만으로 가난이라는 한을 끊어내고 신분 상승을 이뤄낸 경험은 아무리 밑바닥으로 떨어져도 내 힘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강한 자기 효능감을 국민들의 DNA에 새겨 넣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인의 독특한 회복 탄력성은 공동체의 결속력 위에 만성적 위기의식이라는 긴장감을 얹고 이를 빨리빨리라는 속도로 돌파해내는 아주 독특한 혼합물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요인 위에 강력한 산업 정책과 교육 투자, 수출 중심의 전략이 결합되며 한국 경제의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했습니다. 위기가 일상이 된 요즘과 같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이 역동성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개념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선진국은 고도의 산업 및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를 가리키는 용어죠. 국민의 발달 수준이나 삶의 질, 이게 높은 국가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요, 놀랍게도요, 경제학적으로 명확한 선진국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IMF, 세계은행, UN 등은 1인당 GNI, 산업구조, 금융시장 성숙도, 정치, 제도, 안정성, 교육, 의료, 사회 인프라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진국을 선별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1인당 GNI가 높더라도요, 고도로 발달한 산업이 없거나 인프라가 부족한 자원부국, 이런 나라들은 선진국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어떤 나라들이 지금 선진국으로 불리고 있을까요?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를 비롯해서 룩셈부르크까지 대략 41개국이 선진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인구에 따라 체급이 나뉘더라고요. 앞서 살펴본 아일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인구 규모가 작거나 금융, 관광 제약 등 특정 산업에 편중된 강소국이죠. 반면에 우리나라처럼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거대 시장을 가진 선진국은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생겨난 선진국 기준이 3050 클럽이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국가를 뜻하는데요. 전 세계 200여 개국 중 일본,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딱 7개국 뿐이더라고요. 우리나라 2018년에 가입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아직 신입 회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지막 가입국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까지 경고했던 무서운 인구 붕괴 속도 때문인데요.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0.7명대까지 떨어지면서 5천만 인구선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컸었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올해 1월 기준 출산율이 0.99명으로 의미 있는 반등을 기록하면서 2년 연속 상승세를 탔다는 점입니다.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 인구 약 5,160만 명 선이더라고요. 인구 정점을 찍었던 2020년 5,184만 명과 비교하면 벌써 24만 명이나 증발해버렸죠. 최근 합계 출산율이 살짝 반등하긴 했지만 이런 추세라면 2041년에는 인구 5천만 시대가 무너질 것이다. 이런 우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그래서 외국인 이민을 대거 받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이미 국내 체류 외국인 몇 명인지 아세요?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인구의 6%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 이민은 인구 감소의 충격을 덜어줄 완충제는 될지언정 우리 경제를 책임질 완전한 대체제가 되기에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양적인 문제. 줄어드는 노동력을 이민만으로 채우려면 매년 수십만 명을 받아야 하는데요. 현재 우리 인프라나 사회적 합의로는 어림없는 규모죠. 둘째, 이게 더 뼈아픈데요. 바로 질적 미스매치. 우리나라 국가 명운이 걸린 AI나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은 고급 엔지니어의 목이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유입되는 이민 인력 대다수는 비전문 취업 비자를 통한 단순 노무에 집중되어 있죠. 이민만으로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인력 갈증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경제학에서는 내수시장이 팽팽하게 잘 돌아가려면 인구가 1억 명은 돼야 한다고 하죠. 이런 점에서 5천만 인구 붕괴가 걱정되는 한국 경제의 앞날 어둡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벌써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든든한 무기가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팬덤과 한국어 사용 인구. 과거 BTS가 만들어낸 거대한 경제 효과에서 보셨죠? 이 글로벌 팬덤은 이제 단순한 팬심을 넘어 아주 강력한 경제적 소비층으로 진화했습니다. 하이브, SM 같은 대형 엔터사들의 실적을 이끄는 건 더 이상 CD 판매가 아닙니다. 글로벌 플랫폼에서 팔리는 굿즈, 영상 콘텐츠 소비, 그리고 2차 IP 수익으로 끝없이 확장되며 막대한 달러를 벌어들이는 수출 효자가 된 것입니다. 게다가 재미난 분석도 있어요. 전 세계에서 한글을 사용하는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인구가 5천만 명, 그리고 북한이 2,5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합치면 많아야 7,500만 명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요, 이것만으로도 모국어를 사용하는 인구 순위에서 한글이 세계 14위에 해당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한국인이 없는 곳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재외동포가 있죠. 약 8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더 추가할 인구도 있습니다. 요즘 명동이나 광화문 등 관광객이 많은 곳에 가면 한국어를 유창하게 오히려 저보다 잘하는 외국인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실제로 세종학당이나 유튜브, 드라마 등을 통해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국어를 정규학교 외국어 선택 과목 및 대학 입시 선택 과목으로 채택한 프랑스, 베트남, 홍콩 등을 비롯해서 무려 47개국에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특히 놀라운 점, 14억 인구, 세계 1위 인구를 자랑하는 인도에서도요, 최근에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한글을 배우니 세종대왕님이 얼마나 뿌듯하실까요? 이에 따라 한국어 사용 인구는 8,500만 명을 훌쩍 뛰어넘는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글로벌 학습자까지 합치면 잠재적 한국어 경제권이 1억 명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내수 시장이 좁아진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 거대한 글로벌 팬덤과 한국어 인구가 우리 경제 국경을 무한대로 넓혀주는 가상의 1억 내수 시장이 되어주고 있으니까요. 이 역동적인 에너지가 있는 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여전히 맑음 아닐까요? 최빈국에서 다른 나라를 돕는 원조 공용국으로 지위가 완전히 뒤바뀐 유일한 나라. 위기 때마다 경제 체질을 강제 진화시킨 놀라운 DNA. 3050 클럽 마지막 가입국. 1억 명에 달하는 가상 인구를 가진 대한민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